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정기기사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1년도 2회, 3회는 어려웠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난이도가 약간 낮습니다. 그래도 굳이 레벨을 얘기하면 중에서 상 정도 되는 어느 정도 문제가 풀어보기 아주 쉽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된 문제 잡으려면 자꾸 반복해서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 이상 푸셔야만이 변형된 문제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누전 차단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CV, CF가 있고 정지압 정주파수죠. 이쪽에 콘덴서 5. 전에 간연도 2였는데요. 여기 5였고 쓸까요? 아예 5라고. 여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C1과 C2 여기에 0.1이 걸려 있고 0. 똑같이 1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ELB 지락점까지 CL1 여기가 이렇게 C가 걸렸다고 봅시다. 요 C가 얼마? 0.2가 걸려 있고요. 여기도 C가 걸려 있다 그랬죠? 얼마? 똑같이 0.2가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고 어디 났죠? 부하 1에 사고 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락치기라고 보면 되고 여기 사고 안 났으니까 건전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정원 무시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계산할 때 C값만 적용하라 이 뜻이고 여기 3상인데 전압이 220이면 아무 말씀 성관전압이죠. 그 다음에 60이다. 1번은 뭐 정진압 정주파수가 되고 2번은 건전피도 이쪽이죠. 이쪽에 지락전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대지끼리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놈은 일단은 두 개가 병렬이니까 도하면 되죠. 그래서 지락전류는 IC2는 3오메가 C에다가 이렇게 루트 3 나누면 되고 여기에 바로 뭐죠? 3오메가 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에다가 오메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그 다음에 C값이 두 개가 도하면 되죠. 0.2 더하기 0.1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에다가 220이죠. 220을 아무 말이 없으면 성관이니까 루트 3 나누면 됩니다. 물론 미리암페로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10의 3승을 해도 돼요.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여기 나온 값을 그냥 미리암페로 적용해서 직접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43.09 미리암페어, 43.1 미리암페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조건 잠깐 볼게요. 지락전류는 이렇게 구하라고 할 거 금방 했고요.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지락점 의 3분의 1로 동작하며 지락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하 1이 되는 거고, 건전피들은 부하 2가 되는 거죠. 2가 됐을 때에 얼마? 2배로 동작하지 않게 한다. 이 뜻입니다. 부동작. 그 다음에 요건 누전 차단기는 우리 설치 여부는 다음 거 좀 이따 하고요. 자, 먼저 이제 ELB1을 보겠습니다. 먼저 ELB1의 사고축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부하 1에 사고 났으니까 일단 3오메가 C2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C값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지락점을 기준해서 이 대지가 다 연결된 거죠. 이렇게. 그죠? 대지가 다 연결된 겁니다. 다 병렬 형태가 되죠. 그럼 지락이 됐다는 얘기는 이 지락점을 기준해서 C값이 다 같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락이에요. 뭐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락이 되는 순간 C값이 여기 만약에 지락이 열렸어요? 그럼 이 지락전류가 흘렀을 때, 지락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지락점에 대해서 대지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락이라고 준 겁니다. 만약에 지락이한테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쪽은 요쪽, 요거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지락이 되면 어차피 땅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땅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이 대지 C값이 다 같이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돼? 둬야 되죠. 병렬이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지락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상쇄가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락이 됐을 때 지락점의 이 C값이 어차피 대지는 다 연결되잖아. 한 지구니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지락이 됐다는 얘기는 다 회로가 연결됐다 이 뜻입니다. 지락이 됐을 때. 그래서 여기 C값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른 파트에서 뭐 이걸 뭐 상쇄가 되니 그건 제가 뭐 맞다트리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락이 됐을 때 어차피 땅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땅에 다 떨어진 순간 떨어진 전류는 대지 C값이 다 한 회로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C값이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C값을 다 더하면 돼요. 그죠? C값을 다 더하면 되고 마이크로페트 하면 되고 220. 그래서 804.456이 되고 그 다음에 46 반올리면 되고 분명히 3분의 1에 4고치니까 3분의 1에서 동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260.15 아까 조건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했어요. 절사 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68 이렇게 올리지 말고 딱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 피더 달고 안난치기죠. 아까 이제 IC2 쪽을 얘기하는 거죠. 부하 2측. 두 개 더하면 되고, 요게 43.09, 43.1. 여기에다 곱하기 2 하니까 얼마다? 80.2. 소수점이야 절사니까 86. 그래서 86에서 268 범위가 나오죠. ELB1과 ELB2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ELB 지락전류 IC1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안 줬으니까 다 계산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ELB1이라고 1과 ELB2는 범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전 차단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요 놈들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단 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설치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50V 이하는 원래 설치를 제외합니다. 다만, 물기, 습기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선 외에, 우선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여기 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설치하면 비가 안 맞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우선 내가 되고 벗어나 우선 외가 되는 거니까 우선 외는 비를 맞을 경우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 네모는 뭐죠? 스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스키가 아니라 아까 기구 설치할 때, 자판기 등을 설치할 때, 그냥 뭐 공원 한복판에 이제 자판기가 있어. 비를 맞잖아. 아니면 건물 옆에 설치했어. 비를 맞잖아. 그러니까 우선 위에도 비를 맞히고 옥에도 비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설치하라는 얘기죠. 자판기라고 봅시다, 그냥. 물기가 있는 장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00V 초과에 건조한 장소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건물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계가 있으니까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세모에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스키가 있으면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외 옥에 물기 장소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은 이제 주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는 거고요. 3번. 간접, 우리 많이 풀어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로 고빈출해서 이제 제가 이제 미리 풀어봤던 문제 중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22,900이다. 이거 Y결선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60, 길이가 7km. 충전 전류 하셔. 보통 충전 전류를 구하면 오메가, 그죠? C2가 되는 거고, 충전 용량인데 델타일 때는 3오메가 CV 제곱이고, 만약에 Y일 때는 오메가 CV 제곱이 되죠? 얘는 2나 성간전압이 같으니까 그런 거고, 성간이나 상이나, 얘는, 그쵸?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누수 3배 크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은 모욕 충전 전류.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될까요? 오메가 2파이 곱하기 C 값이 0.4. 그죠? 마이크로 바이너스에다가 길이가 7km, 22,900, 성간전이니까 누수 3 나누면 되죠? 13.956 하면 되고요. 충전 용량을 하라 그랬어요? Y결선이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Y결선은, 그쵸? 원래 3오메가 C2 제곱이니까 3에다가 오메가에다 C에다가 성간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관계가 되니까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오메가 CV 제곱이 되니까 오메가. 아니면 뭐 요거 지워버려도 돼요. 그죠? 아니면 적용해도 되고 여기서. 그래서 2파이 곱하기 C값 되고 길이 7km 22,900 제곱에 마이너스 3승 KV가 되겠죠? 그러면 553.55 K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이거는 옛날에 한 10년, 12년 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왔었는데, 물론 필기에서 여러 번 했었어요. 그죠? 아마 아리송했을 거예요. 가전류 차단기 제한 장소 KC 규정에 쓰라. 그래서 접지공사의 접지선. 그죠? 접지공사 접지선. 그 다음에 다선식 중성선. 그래서 3상 4선식, 단상 3선식의 중성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와 가공전수로 전보산대의 0볼트선. 접지측 전선이라고 꼭 써야 돼요. 접지측. 이거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압기 2차 측이 있으면 얘가 220이고 얘가 혼쪽 방지 접지하죠. 그 다음에 얘 오잖아요. 얘가 0볼트잖아요.
그 요건 접지에서 왔다 그래서 접지측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비접지측 전선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요것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은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6번, 단상 변압기 전부와 시 2차 전압이 115V, 전압 변동률 2%. 일단 여기까지만 풀어봅시다. 전압 변동률은 만약에 전부와 시 전압, 그 다음에 무부하 시 전압, 전부하 시 전압 곱하기 100.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요 놈은 이렇게 되겠죠. 빼기 1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요걸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변동률에다가 VN의 V0가 되죠. 그래서 V0는, 그렇죠. VN에다가 1 플러스 변동률 되는 거죠. 그래서 VN이, 물론 여기서 일단 요거 무시하면 돼요. 요거는 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VN이 115V. 나가 1 플러스. 강압이 몇 프로죠? 아까 2%라 했죠? 2%를, 이걸 100분의 2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그냥 0.002 이렇게 써도 되고. 0.0이죠. 죄송합니다. 0.02가 되죠? 0.02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0.01을 쓸까요? 그냥 0.02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100이 없어진 거죠? 여기 굳이 이거를 따로 할 필요 없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면 되죠. 물론 사실 뭐 요거는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거만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요거 100을 살려서 100분의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해가 했더니 얘가 얼마 나온다? 일단 117.32V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1차 측, 그러니까 변압기가 여기가 1차고 얘가 2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 전압 변동이 2%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차 측은 1차 측이 어떻게 돼? 건수비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17.3에다가 20을 곱하면 2346V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이렇게 풀면 되고요. 7번은 이것도 뭐 사실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제법 몇 번 나왔었죠. 최대 전력이 500kW. 그 다음에 역률 네트워크 수선 방식, 스폰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죠. 4회선, 가부할 130%또 1.3배 많이 줍니다. 변압기 용량이 몇 kV 이상인가라고 해서 표준 용량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죠? 최대 회선수 빼기 1. 그죠? 그래서 아까 4회선이니까 빼기면 3회에다가 얼마? 500kW. 그 다음에 물어본 건 이제 사실 이제 kV니까 여기서 직접 역률 나눠도 돼요. 왜냐면 kV니까 킬로와트죠. 최대 전력. 그래서 0.9니까 0.9를, 역률 0.9죠? 0.9를 나온 값에다가 0.9를 나눠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0.9 나누겠습니다. 여기 5,000이죠? 곱하기 가부할 130에 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1424.50, 1424.5. 그래서 1424.5 k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연대에 나왔던 거고요. 51주 개선용 콘덴서. 이거는 사실 히루에서, 그쵸. 전기 히루에서 몇 번 풀어봤던 거고, 조금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우리는 보통 C만의 히루, 또는 이제 C 히루일 때 어떻게 되죠? 오메가 C2가 되죠? 충전전류 공식에서. 그럼 여기서 충전전류는 2파이 F니까 충전전류는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50짜리를 60으로 간과, 아니, 50짜리를 60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1.2가 되니까 몇 프로 증가하냐. 그래서 이제 20%가 증가한다. 근데 이거를 120%가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만약에 선생님이 저는 20% 증가가 아니라 120%.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연봉이 얼마큼 올랐어요? 선생님 저는 연봉 10% 올랐습니다. 맞죠? 선생님도 연봉 얼마 올랐어요? 110% 올랐습니다.
그 110%는 건 뭐야? 100을 기본으로 해서 10% 올랐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의사소통이 되잖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봉 뭐 2배 올랐습니다. 200% 올랐습니다. 또 더블 올랐습니다. 200%라는 건 2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200%라고 볼 수 있고, 2배라고 볼 수 있고, 또 20% 올랐어요. 연봉이 20% 올랐습니다. 좋아요. 1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봐요. 120%. 하지만 일단 답은 20% 증가 이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감리인데 참 제가 늘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제하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감리 못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기술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감리 현장에 투입하신 분들도 못 이뤄요. 다 보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기술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르시나요? 감리 다 못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쓰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쓰라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감리 문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영상이 출제 의원님께서 좀 보신다면 좀 바꿔 생각해 봐요. 아무리 감리가 기사 따고서 기사 써먹고 기사 따서 현장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냥 교육받아서 충분히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까? 표준 용량 외우도 어렵게 죽겠는데. 본인들도 삼상 표준 용량 못 이루고 있잖아요. 출제하신 의원들 보면. 그러니까 제발 좀 감리 좀 내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뭐 태양광도 나오고 감리도 나오고 철도도 나오고 미치고 환대가는 거예요. 뭐 토목 건축도 내지 그냥 그냥.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우리가 전기 기사 따면 이쪽 일을 다 한다라고 해서 내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제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거 암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거 요번에 시험 볼 때 맞은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내가 볼 땐 한번 공단 측에서 한번 요거 봤으면 좋겠어. 몇 명 있나? 내가 볼 때 단 한 명도 없어. 운이 좋아서 뭐 한두 명 있겠네. 찍어서. 알아서 푼 게 아니라. 외워서 그래서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틀렸다는 얘기는 감리가 현재 거의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는 거 아니야? 수험생들이. 공단 측에서 좀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몇 명이나 맞히나? 그럼 대한민국 만약에 5천 명이 시험 봤어. 5천 명 중에서 한두 명 봤다는 얘기는 그거 찍어서 맞은 거지, 운 좋아서. 그럼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는 그래서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점수 5점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고 있냐 이거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했을 때 다음 수 원칙론다. 그 기호로 순서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다가 해야 되죠. 설계도면 지금 6개 중에서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시방서예요, 시방서. 자, 그래서 시방서가 리을이죠. 이은이죠. 공사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도면, 그 다음에 전문 표준, 등 산출 내역서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가장 우선순위가 사실 뭐예요? 계약서죠, 계약서. 발주처하고 이제 계약 내용이 최고죠, 최고. 근데 거기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 쉬운 문제. 500kW 역률 0.6짜리가 있다. 요건 장난친 거죠? 요건 일부 장난친 거예요. 여기에 부하가 연결돼 있다. 부하와 관계없죠. 콘덴서를 쓸 때 일단은 합성 역률이 90%가 됐다는 콘덴서라서 만약에 콘덴서 용량을 콘덴서 몇 프로 개선된 값 다 하려면 적용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새끼하고 요 새끼입니다. 그죠? 얘는 장난친 거고. 그래서 이제 500에다가 0.9 곱하면 450, 500에다가 0.6 곱하면 300. 그 콘덴 설치하기에는 300kW인데 설치 후 역률 좋아지니까 450. 그래서 총 150kW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킬로와트니까요. 그죠? 만약에 KVA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킬로와트니까 빼주면 됩니다. 자, 이 11번 고유저항 구하는 거 한 문제 뜨게 별 하나짜리였어요. 이게 6년 전에 한번 나왔었죠? 약간 바뀌어서 나왔죠. 대지 고유저항은 405 곱하기 메타. 맞습니다. 대지 저항률. 또는 대지 저항률이라고 또는 대지 고유저항률. 직경 16mm, 길이 둘이 같아요. 19mm, 2400mm. 대지 저항값을 구하라. 그래서 R은, 이 공식 외우라 그랬죠? R은 2파이 L분의 로우. 그죠? 로우. 그 다음에 Ln분의 R분의 2L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요거 보면 돼요. 대지 고용 정할 때는 5 곱하기 메타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메타니까 여기가 L이 접지봉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메타니까 얘도 2.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m가 온다. 그래서 2.4m의 고유정 400에다가 ln에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얘도 밀이고 얘도 밀이잖아요. 단위 한살 필요 없죠. 이제 2분의 길이. 그죠? ln에 r이 이제 뭐예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직경의 반지름 나누면 되고요. 그럼 19mm 나누면 되고 2 곱하기 길이가 얼마? 2,400. 그래서 하게 되면 165.135이 나온다. 요것만 조심하면 됐을 거예요.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간연도에 1호사다 접지계수 여유도가 1점이라면 필익의 전격전압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필익 전격전압은 그쵸? 접지계수 곱하기 여유계수 곱하기 선로의 최고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0.75에다가 1.1에다가 요거 얼마? 170이 되죠. 그러면 140.25 돼서 1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은 뭐 x와 중심적 x와의 거리를 구하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할 게 보통 거리점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되죠? 중심점의 거리를 그렇죠? I1, I2, I3, I1, L1 이렇게 구하잖아요. 요걸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는 x 거, 하나는 y 거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조심할 게 뭐냐면 전력 양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류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P는 그냥 간단하게 VI라고 봅시다. 따라서 P는 전류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비례하기 때문에 전력량을 뭘로 보면 돼?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I1, I2 120, 60, 20, 320 더하면 되고 120에 4, 60에 X죠. 60에 9 더하기 20에 9, 306 하면 6m. Y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Y죠? 여기 XY니까 100, 밑에 분모 똑같고요. 그 다음에 120에 4, 60에 3, 그 다음에 20에 9, 30, 100, 320에 12 하면 6m, 9m 나온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거의 못 맞췄을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죄송합니다. 요거는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14번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 1번과 2번은 상관이 없는데,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1호사의 송전계통 변전소다. 다음에 보면 1차, 이렇게 보시면 변압기 볼까요? 상권선 변압기니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그죠? 3차가 있고 1차 측에는 154, 2차 측에는 66, 3차 측은 이제 23. 조상기가 설계되어 있는 거죠. 자, 100M% 리액턴스를 100mVg로 기준해서 지금 얘네들은 150, 50이니까 100mV 중에서 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요? 요놈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놈이 어떻게 되죠? 9%다. 요거를 여기서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좀 당길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볼게요. 9%다. 그렇죠? X12는. 그 다음에 두 번째, 100mVg니까. 요거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얼마예요? 50인데 100이니까 6%가 되겠죠? 2배가 되니까. 얘는 50인데 100mVg니까 8.5에 2배니까 17%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X1과 X2를 얘기하는 거고, X2 사이에 걸린 리액턴스고, 얘는 X2하고 X3 사이에 걸리는 리액턴스고, 얘는 X3와 X1 사이에 걸리는 리액턴스 바꾼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값으로 정리해. X1, X2, X3 그럼 3차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럴 필요 없죠. 자, 여기 X1은 그죠? 자기끼리 연결된 거 무조건 더하면 돼. 그죠? 일단
X1이니까 나머지 2하고 3가 두 개니까 2분의 1로 나눠주고 자기끼리 연결된 거 1이죠? 그럼 6하고 17이니까 6하고 17은 더하면 되고 얘는 1과 관계가 없죠? 빼주면 됩니다. X2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에다가 X2에 관계된 거 일단 X2 6이죠? 에다가 또 2가 들어간 게 어죠? 9죠? 빼기 17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 X3도 마찬가지. 2분의 1에다가 자기랑 연결된 거 누구죠? 그렇죠. 3하고 연결된 거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면 17에다가 더하기 3가 6이 되겠죠. 관계없는 거 9 빼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10%, 1%, 7% 이렇게 나오죠.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두 번째. 2차 입력이 100MV를 할 때 역률이 90%. 근데 여기 리드가 있어요. 리드. 진상이죠? 레그가 있고 리드가 있는데 리드입니다. 리드. 책에는 아마 이제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쓴 거고요. 리드고 콘덴서도 얘도 진상이고 역률이 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100MV짜리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2차 출력과 역률을 구하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력이 피상전력이죠. 요거 지울게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을 구한 다음에 그쵸. 무효전력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씌고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유효전력. 일단 100MV. 그죠? 게다가 역률 곱하면 0.9. 90MW가 되고.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무효전력은 100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사인 세타 곱하면 되죠.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유효전력,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효전력이죠. 그랬더니 43.59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콘덴서 얼마? 50MV짜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콘덴서도 무효전력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효전력 90의 제곱. 요겁니다, 바로. 요거 뭐냐면 분명히 아까 진상이랬죠, 역률 9가. 진상이고 콘덴서도 진상이니까 같은 진상이죠. 지상과 진상일 땐 빼주잖아. 근데 진상과 진상 또는 지상과 지상이니 같은 성분이니까 어떻게 돼? 더해줘야죠. 그래서 둘이 더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래서 129.84가 나온다. 그래서 하면 되고요. 자, 따라서 역률은 그죠? 129.84에 90이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2차 출력이 역률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90메가 그래서 메가와트가 되잖아요. 원래 역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 아니에요? 그 유효전력이 얼마예요? 90이라 그랬잖아요. 피상전력 얼마예요? 120.84 곱하기 몇 하면 되죠? 그랬더니 69.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게 조금 이제 말들이 많은 문제죠. 원래 1번은 100MV 기준에서 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2번은 뭐라 했냐면 요거를 콘덴서 50MV짜리예요. 이걸 기준했고 3번은 2번 조건으로 해서 2번 조건이 뭐죠? 자, 콘덴서 50MV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100MV가 아니라 50MV를 기준해서 그 원래될 걸 기준해서 2차와 3차 전압을 구하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가 154죠. 요거 기준이고 원래 어차피 154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154고 2차가 66, 3차가 23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2차 전압은 그죠? 준전압에다가 그죠? 준전압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준전압에다가 2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율을 또 전압 강화를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압 강화 여기서 뭐
똑같이 전압 강화를 얘는 델타 V를 할게요. 그럼 델타 V는 전압 강화율은 뭐 요건 전압 강화율이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전압 강화율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압 강화율은 그죠? 원래 아까 1%가 2차 측. 2차 측은 아까 얼마? 퍼센트 리액턴스가 1%잖아. 마이너스 1%.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100mV죠. 그걸 50mV로 바꿔줘야죠. 50mV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100분의 50mV로 바꾸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전압 강화율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6에다가 플러스 전압 강화율이죠. 전압 강화율. 0.5니까 어떻게 돼요? 66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0.5%를 곱하면 되죠? 그럼 0.05가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0.05가 싫으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그냥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0.5죠? 요거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65.67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왜 퍼센트 리액턴스가 전압 강화율이 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퍼센트 임피던스는 2에다가 I 곱하기 Z가 되죠. 곱하기 100입니다. 사실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예요? 전압 강화율 얘기하는 거죠. 임피던스가 만드는 전압 강화죠.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 강화율 얘기했죠. 그죠? 여기 바로 임피던스가 만드는 전압 강화율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쓰게 되면 퍼센트 X는 그죠? I 곱하기 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양변에다가 전압을 곱해요. 이렇게. 곱하고 여기도 곱하죠. 그럼 요거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는 그건 뭐야? 퍼센트 리액턴스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바로 전압 강화율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퍼센트 리액턴스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압 강화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퍼센트 리액턴스에다 전압을 곱하니까 그죠? 곱하니까 바로 그게 전압 강화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만드는 전압 강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전압을 곱하니까 그게 바로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압 강화율은 일단 아까 리액턴스는 7%가 100mV고 이걸 50mV 바꾸고 곱하기 7하면 원래대로 3.5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준건 23이고 전압 강화율을 어떻게 하면 돼요? 23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3.5 해야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0.03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23.805가 돼서 23.81k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걸 기본한다는 얘기는 100mV를 기준하고 50mV를 기준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는 사실은 요점 정리할 때 내가 살짝 보여줬던 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 나시는가 모르겠네. 제가 요점 정리 20년 간연도 할 때 요점 정리 살짝 보여줬는데 올해 나올지 모르고 한 23년도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이 공식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발전기 용량은 유럽에서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동분 뭐 전압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압 강화물에 빼기 이에다가 뭐 기도 리액터 막 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유도 이거 말고도 한 RG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없어지고 이제 이걸로 통일됐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쓰는 발전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이걸 통일합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이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한 문제가 아니라 2번, 3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단지 지금은 공식을 줬죠. 맞습니까? 공식을 줬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줄 가능성이 커요. 공식 외워놔야 됩니다. 지금 첫 봤다니까 공식 준 거예요. 이거 나온다라고 출제자가 딱 한 겁니다. 예. 아마 이거 다음에 나올 때는 공식 안 줄 거예요. 요거만 딱 주고, 요거만 주고 계산하라. 요거 표 몇 개만 주고
발전량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그래도 뭐 다행인 게 의미까지 다 줬잖아요. 이렇게 의미까지. 예, 다 줬으니까 틀리면 안 되죠. 맞으라고 준 건데. 자, P 전동기 이외의 부하의 용량 30, 여기 30이 되는 거고. PM 전동기 부하 용량의 합, 그죠?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37, 50짜리 다 되니까 50, 87 되겠네요. 요거 87. 그 다음에 요거 PL은 가장 큰 거 얼마? 37. 그 다음에 알파는 뭐라 했어요? 여기 입력 환산의 개수 얘가 1.45. PL 37. 자, 알파 1.45. 그 다음에 C가 2. K가 얼마? 1.45. 했더니 304.21 나온다. 그래서 답은 쓰시면 됩니다. 16번은 이제 주유수님이 강의했을 거고요. 자, 17번. 요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380짜리가 있습니다. 380인데 보통 이제 성관전압이죠. 계경 변압기가 두 대가 있다. 근데 V결선이죠. 이거는 역V결선이죠, 원래는. 자, 근데 PTB가 380대 210입니다. 원래 220대 110 줘야 되는데 380을 줬어요. 자, 근데 평상시 뭐냐면 얘가 380대 얘가 110짜리라 얘기죠. 그러면 여기 한 대 걸린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그쵸? 380대 110이니까 여기 우리가 보통 V결선은 성관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그래서 V결선이니까 성관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누수300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380인데 근데 잠깐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끊어지기 전이라고 보면 얘가 380, 110이니까 몇 볼트가 떠 그냥 380대 110인데 여기 380이 걸렸으니까 여기 380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110볼트가 들어오죠. 그렇죠? 얘도 110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110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끊어졌어요. 자,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죽은 거죠. 죽었기 때문에 여기만 걸립니다.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만 걸립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얘는 0볼트가 나오죠. 자, 얘는 요거만 걸리니까 V2는 정상적이죠? 그래서 원래 380에 110이죠? PT가 308대 110인데 인가전이 얼마예요? 380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110이 되겠죠. V2도, VC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끊겼지만은, 그쵸? 여기가 끊겼지만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전압이 들어오잖아요. 요 전압이 계측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V2와 VC가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380에 880, 110 나오고요. 얘도 V3는 0V, 큰 의미는 없어요. 죽었으니까 380에서 110V 나옵니다. 자, 그 대신 요거 여기 보겠습니다. 요거 역불결선이죠.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류가 봐봐요. 들어가서 나오고 마이너스 요걸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요거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죠? 왜냐면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자, 근데 보통 이제 CT는 감극성이니까 얘하고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극성이니까 반대가 되는 거고요.
V1에 걸린 전압이 얼마가 되죠? 당연히 여기서 볼게요. V1 이렇게 같이. 자, 지금 성관전 여기부터 여기잖아요.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요놈과 요놈에 걸린 전압이 성관전압이잖아요. 그게 380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변압기 한 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변압기 한 대니까 어떻게 되죠? 380의 절반씩.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 190V가 걸리고 여기 얼마 걸리는 거예요? 190V 걸리죠. 합쳐서 얼마? 380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V1은 뭐냐면 이런 거죠. 당연히 얘도 110이 되겠죠. 얘도 110인데 잘 보시게 되면 극성이 반대니까 여기 55V가 걸리겠죠. 왜? 380의 절반이 걸리니까 얘도 110의 절반이 걸리겠죠. 얘도 당연히 55V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55, 55가 되는 거죠. 절반씩 걸리고 성관전이 380이야. 여기와 여기가 380이니까 이게 끊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와 여기 성관전이 380이 이렇게 걸리니까 반반씩 190 걸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씩 걸리니까 여기도 당연히 380인, 원래 얘가 380대 110이잖아요. 그게 절반이 걸리니까 얘도 건수에 따라서 절반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55, 55 걸리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얼마냐 이거죠. 그죠?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른다고 봐요.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전압에서 이 전압이 반대니까 빼줘야 되겠죠. 근데 전압이 같으니까 얼마야? 0V가 되죠.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V3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80의 절반이 190, 요거 190V가 되는 거죠. 여기 190 V가 돼서 55가 되는 거죠. 2차 층이니까 절반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고요. 그 대신 이쪽과 이쪽의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돼서 0V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18번은 이제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아주 쉬운 건 아니었죠. 그래서 자꾸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약간 응용된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